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5월에 방향이 결정된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침체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나온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4월에 3,285건이 등록됐습니다. 지금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 열흘 정도 남았죠. 보면은 3월이나 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4,000건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 3개월 연속 지금 거래량 침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지금 재건축 아파트부터 원래 이 정도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고 거래도 많이 붙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 아파트도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기엔 지금 부동산 관련 규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갔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증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대출 규제 부분이 좀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재건축 오른 건 알겠다. 그럼 재건축 다음에 일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언제 볼 수 있다? 5월 달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월 거래량이 818건인데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번 달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5월 거래량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 대열에 합류할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진짜 잠깐 재건축 중심의 반등 이후에 우하향을 할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거래량도 볼게요. 자, 경기도 거래량은요, 지금 4월에 12,500건 정도가 등록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제가 볼 때는 3월 거래량 못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월에 18,000건, 2월, 3월에 15,000건대, 4월에 한 13,000, 14,000건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경기도 지역 거래량은 아무래도 투자 수요 유입보다는 이제 실소자 유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전세 가격 불안에 경기도 지역 패닉 바잉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좀 뜸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지금 4,448건인데 서울 지역과 똑같이 5월 거래량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방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5월에 거래량이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거래량이 유지된다면요, 재건축 중심의 반짝 상승세로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심리지수는 다시 상승세가 나와요. 지난주에 잠깐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 88.4를 기록합니다. 전주 86.1에서 한 2.3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등록 매물 건수를 볼게요. 이번 주에 봤더니 46,590건으로 지난주 대비 한 800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세제 개편에 따른 회피 매물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 가격에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매물이 꽤 있었거든요. 6월 1일 잔금 조건을 안 팔리면 그냥 걷어들이겠다. 근데 실제 이제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이나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안 팔리다 보니까 그냥 걷어들이면서 매물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안 팔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돈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한마디로 금리가 정상화시켜서 예금 금리가 올라가야 주택 보유자들도 처분하고 예금으로 맡기더라. 그래서 지금은 예금 금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흐름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0.1%로 다시 확대가 됐어요. 언론에서는 이것이 2사 공급 대책의 약발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2사 공급 대책 발표하기 직전에 0.1% 상승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0.1% 상승률을 돌아왔다 보니까 다시 서울 지역의 불안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중요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이 이 서울 지역 상승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0.15%가 넘으면 제 경험상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뜨겁고 인천 지역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폭등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외곽 지역과 인천 지역에 여전히 지금 실수요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3기 신도시 청약 받으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세가격 변동률도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0.03으로 지금 3주 연속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경기 지역은 0.13에서 0.12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의 전세가격이 조금 이제 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패닉 바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전세 시장이 다시 좀 불안할 조짐이 있어요. 내년까지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할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금리적인 부분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남 재건축 국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재건축 급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잠실주공 5단지 지금 이번 주에 거래량이 3건이나 터졌어요. 지금 4월까지. 그래서 와, 거래량 계속 많이 붙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24억 9천 원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얼마였을까요? 24억 6천으로 오히려 호가가 3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영향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더니 가격 피로감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서울 지역을 자극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좀 속도 조절에 나갔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는 이번 주에 한 건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주 22억 4천 하던 거 이번 주에 22억 4천으로 일단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음마아파트까지 하락을 했으면 조금 더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한 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실 리센츠 5월에 소형 면적 이제 2건이 거래됐는데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복도형 아파트 매수하시는 거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가 다음 주에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주에 23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는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잠실 트리즘도 거래는 한 건 붙었네요. 22억 2천에 지난주에 21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21억 5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재건축 아파트의 급등세가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일반 아파트까지는 확산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단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외의 지역 살펴볼게요. 반포주공 1단지 3주고 지난주에 22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22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거래도 추가로 붙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고 위쪽에 위치한 곳은 지금 2주를 진행하고 있죠. 자, 이 2주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는 빌라 시세는 좀 자극하는데 아파트 전세 가격까지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포 자이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와, 거래가 무려 5건이나 등록됐어요. 전용 84제곱미터 3건, 59제곱미터 하나, 194제곱미터 한 건이 등록됐는데 일단 호가는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지속적으로 붙다 보니까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실 파크류 아파트 지난주에 4천만원 하락한 금매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거기서 또 추가로 1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잠실 파크류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계속 안 붙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좀 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15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매수세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매물 자체도 많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 이 아파트는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안 내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자, 위례 입사단지 꿈의 그랜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거래가 하나 붙었네요. 13억 8,300만원. 저희가 그동안 13억 9천의 거래가 이제 계속해서 매물로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누가 700 깎고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송파 위례 입사단지 꿈의 그랜 아파트는 지난주 13억 9천에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요약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그동안 끝없던 상승을 뒤로 하고 3천만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반응이지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음마아파트는 일단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리센츠, 트리지움, 반포주공 1단지, 반포자이 모두 다
호가 이번 주에 변동세는 없었고요. 파크레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4천만 원 하락에 이어서 추가 1천만 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코롱 아파트 변동 없었으며 위례 24단지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재건축 가격 급등세가 일반 아파트까지 확대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5월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5월 거래량이 폭등하는 조짐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통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대비 올라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에 이제 언론이 좀 많이 신경을 쓰이고 있어요. 정부가 과연 추가 투기 억제책을 내놓을까, 투기 완화책을 내놓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자, 원래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서나 일단 상승률의 0.1% 이하면은요, 그냥 계속 방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0.1%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긴장하는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전세 가격 지수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건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부터 불안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5월 17일 기준 한국 부동산은 서울 자치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지금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노원구 지역이 다시 상승률이 0.21%로 확대가 됐습니다. 노원구 지역을 왜 중심 있게 보셔야 되냐?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했는데 거기 지정 안 된 곳이 바로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거든요. 그럼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선 효과가 확대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볼 수 있는데 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관련된 추가 투기 억제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는 일단 지난주 대비 상승률이 더 확대되진 않았고요.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가 다시 상승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서초 지역도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일단 거래량도요, 이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게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와, 일단은 재건축 급등세가 이대로 그냥 지들끼리의 과열로 잠깐 잠재워질 수 있을까 좀 저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초저금리 상황에서 일단 5월 시장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안 오른 곳 찾기 힘든 경기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의외로 상승률 낮은 지역 찾기도 어려워요. 그나마 찾으라 하면은 김포 지역이 0.01로 GTX에 대한 실망감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GTX D노선을 그냥 B노선과 경유해서 다이렉트로 서울로 접근할 수 있게 바꾸겠다 지금 이런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데 김포 주민분들은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5호선이나 9호선 연장하는 게 더 개인적으로 더 낫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의 지역은 너무 다 과열된 상황이라서 좀 안 오는 곳 찾기가 힘든데 자, 그럼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하락은 언제 일어나나요? 서울 지역의 하락세가 한 6개월 정도 진행되어야 그나마 경기도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5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빨라야 6개월 뒤인 11월 달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5월 거래량이 나오면 좀 방향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